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작은 단층집에서 미나는 남편 현수와 함께 살고 있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3년 차. 도시에선 높은 집값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버린 두 사람은 현수의 고향으로 내려와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현수는 여전히 도시로 출퇴근을 해야 했고 일주일의 절반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그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인 창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다. 창식은 60 초반의 남자였다. 나이에 비해 탄탄한 체격, 깊게 팬 주름 속에서도 여전히 강인함이 느껴지는 얼굴. 오랜 농사일로 단련된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님, 저 배추 좀 옮길까요? 됐어. 네가 무거운 거 들면 현수놈한테 혼난다. 창식은 웃으며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단순히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미나도 모르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미묘한 떨림이 일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미나에게 시골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창식의 자상함과 섬세한 배려 덕분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창식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현수는 또다시 도시로 올라갔다. 창식과 미나는 마당 한 뼘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미나야, 도시에서 내려와 사는 거 힘들진 않냐?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아요. 아버님 덕분에 많이 배웠거든요. 미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 미소는 창식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녀의 하얀 목덜미, 얇은 티셔츠 너머로 드러난 어깨선은 불빛 아래서 더욱 선명했다. 그래도 이런 시골 생활이 젊은 내겐 답답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잇지 못한 미나는 창식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과 긴장감이 흘렀다. 창식은 자신도 모르게 미나의 가느다란 손목에 살짝 손을 얹었다. 미나는 놀란 듯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한 온기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떨림이 밀려왔다. 미나야. 창식의 저음이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미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그 순간 창식은 더는 참지 못하고 미나의 입술을 덮쳤다. 미나는 잠시 놀랐지만 저항은커녕 어느새 두 팔로 창식의 목을 감싸고 있었다. 억눌렀던 욕망은 거친 숨결과 함께 터져나왔다. 평생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지켜야 했던 금기의 선은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미나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입술 위엔 아직도 창식의 거친 숨결과 따뜻한 촉감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자신을 질책해보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선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 순간 느낀 감각과 떨림은 미나의 온몸을 지배했고 머릿속엔 창식의 두꺼운 손과 거친 입술, 단단한 몸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아무 일 없던 척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창식이 슬며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나야, 어젯밤 일 후회하냐? 미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식은 조용히 미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허리를 슬쩍 감쌌다. 미나는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힘이 풀린 듯 그의 품에 기대었다. 그렇지만 미나, 너도 느꼈잖아. 우리 둘 다 멈출 수 없다는 거. 창식의 두 손이 미나의 허리를 따라 천천히 올라왔다. 그의 손끝이 등 뒤를 스칠 때마다 미나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다. 아버님 현수가 알면 몰라도 돼. 미나야, 우린 너무 오래 참았어. 창식은 미나의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렸고 두 사람의 시선은 다시 얽혔다. 미나는 떨리는 눈으로 창식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밭 끝에 있는 창고로 와. 점심이 지나고 미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창고 쪽으로 향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볕이 비치는 작은 틈 사이로 먼지들이 둥둥 떠다녔다. 그곳엔 이미 창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미나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며 입술을 덮쳤다. 미나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이 창식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이고 서로의 몸이 뜨겁게 얽혔다. 창식의 손은 미나의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올라왔고 그녀의 몸은 점점 녹아내렸다. 그동안 몰랐던 쾌락과 전율이 그녀의 온몸을 타고 번졌다.
미나야,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다. 아버님,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창고 한복판,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듯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땀과 숨결, 얽힌 살결 속에서 더 이상 며느리와 시아버지란 사회적 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미나와 창식은 서로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날 때마다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장독대 뒤에서도, 심지어는 산책길 작은 숲속에서도 두 사람은 마치 금지된 열매를 탐닉하듯 서로를 탐했다. 하지만 죄책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밤이 되어 현수가 전화할 때마다 미나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했다. 여보, 잘 지내지? 아버지는 괜찮으셔? 응, 다 잘 지내고 있어. 현수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미나의 몸은 여전히 낮에 창식과 나눴던 뜨거운 여운으로 달아올라 있었다. 미나는 스스로를 미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욕망과 쾌락이 바로 창식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미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다. 난 대체 뭐지? 거울 속 미나는 더 이상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사랑받고 욕망받고 그리고 스스로도 원하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다가온 굵은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또 무슨 생각해? 창식이었다. 아버님. 미나는 천천히 돌아서 그의 품에 안겼다. 더 이상 저항도 도망도 없었다. 이제는 서로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었다. 며칠 뒤 미나는 아침 일찍 밭일을 도우려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런데 창식은 이미 트랙터 옆에서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다. 아버님,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 트랙터가 말썽이네. 너는 밭에 물 좀 뿌려줘.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스를 들고 밭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대화 뒤에 숨어있는 서로의 욕망을. 물살이 시원하게 땅을 적실 때 뒤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그림자. 미나가 돌아보기도 전에 창식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아버님, 여기서요? 누가 본다고? 이 시간엔 아무도 없어. 창식은 거친 숨결로 미나의 귓가를 간지리며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부드럽게 눌렀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호스를 내려놓고 창식의 품에 몸을 맡겼다. 아버님, 이렇게 자꾸 하면. 미나야, 너도 원하잖아. 창식의 손은 미나의 허벅지 안쪽을 따라 천천히 올라왔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떨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밭 한가운데 시원한 물살과 함께 두 사람의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거친 숨소리, 젖어가는 살결,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낮은 신음. 미나는 더 이상 이 관계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숨겨진 이 시간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밤이 되자 미나는 문득 불안함에 사로잡다. 이렇게 계속하다간 언젠가는 들킬 것만 같았다. 아버님,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창식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미나야, 나도 알아. 이렇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너 없이는 이제 못 살겠어. 미나는 눈을 감았다. 창식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고 그의 눈빛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요. 아버님 없이는 이제 안 돼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미나와 창식은 더 이상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갈망하는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며칠 뒤 현수가 주말을 맞아 집으로 내려왔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 앞에서 미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지만 몸 어딘가엔 여전히 창식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여보, 얼굴이 좋아 보이네? 시골 공기가 잘 맞나 봐. 응, 그런가 봐. 미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본능적으로 창식을 향했다. 창식 또한 미나를 바라보다가 현수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돌렸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현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 회사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았지만 미나와 창식은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며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식사가 끝난 후 현수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미나도 방으로 돌아왔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문득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엔 창식이 서 있었다. 아버님, 현수 있는데? 쉬, 조용히. 창식은 미나를 침대 끝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손이 미나의 허벅지를 감싸고 그녀의 입술을 덮었다. 미나는 떨면서도 창식의 품에 안겼다. 방 건너편엔 남편이 자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다. 거칠게 얽힌 숨소리,
그리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 미나는 이 금지된 쾌락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진하게 창식을 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는 돌아갈 수 없어.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강하게 자신의 욕망을 받아들이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미나와 창식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를 숨기기 위한 은밀한 신호들, 눈빛, 그리고 손끝의 스침 하나에도 두 사람은 온몸이 달아올랐다. 그리고 미나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건 사랑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그저 잊고 있던 본능 그 자체인지. 며칠 후 현수는 다시 도시로 출근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서둘러 짐을 싸는 그의 모습에 미나는 겉으로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시 찾아올 금지된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다. 여보, 아버지 좀 잘 챙겨드려. 응, 걱정 마. 잘 다녀와. 현수가 차를 타고 떠난 후 마당엔 다시 고요함만이 남았다. 미나는 현수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나오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 창식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미나는 창식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창식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다시, 우리 둘만 남았네. 아버님, 보고 싶었어요. 너무... 창식은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입술과 입술이 닿는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은 폭발하듯 터져나다. 두 사람은 거칠게 서로의 옷을 벗겼고 거실 바닥에 그대로 눕혀졌다. 햇살이 비치는 창문 틈 사이로 미나의 하얀 피부가 반짝였다. 창식의 두꺼운 손은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미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버님 더 깊게. 미나야, 넌 정말... 거칠게 얽힌 두 사람의 몸은 마치 오래도록 갈증을 참아온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하고 또 탐했다. 마당 한가운데까지 들릴 듯한 숨소리와 신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미나는 자신의 몸이 창식에게 완전히 길들여졌음을, 그리고 자신도 그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뼛속 깊이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나는 창식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요? 창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곤 천천히 대답했다. 미나야, 사실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이게 옳은 일은 아니지. 하지만 널 포기하는 건 나한텐 더 큰 죄야. 미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 없으면 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창식은 미나의 손을 끌어올려 자신의 입술에 가져갔다. 그리고 손등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이젠 운명이라고 생각해야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순한 일탈이나 순간적인 쾌락으로 얽힌 사이가 아니었다. 서로를 필요로 했고 서로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동시에 미나의 마음 한편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는 들키게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미나는 창식의 품속으로 더 깊게 파고들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이 집으로 찾아왔다. 마을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미나는 그의 시선이 왠지 불편했다. 미나씨, 요즘 얼굴이 더 예뻐졌네. 시골살이가 잘 맞나 봐. 아, 네, 그런가요? 이장의 눈빛은 노골적이었다. 미나는 불쾌했지만 애써 웃음으로 넘겼다. 하지만 그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던 창식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날 밤 창식은 미나를 안고 침대에 누운 채 낮게 말했다. 미나야, 다른 남자들이 널 그렇게 쳐다보는 거 난 참을 수가 없어. 미나는 창식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도 다른 여자 보면 안 돼요. 저만 바라봐야 해요. 그래, 너만이야. 평생 너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뜨겁게 얽혔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서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은 결코 두 사람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다. 미나는 점점 이상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생리가 늦어지고 몸은 나른하며 속이 울렁거렸다. 거울 앞에 선 미나는 자신의 배에 천천히 손을 올렸다. 설마... 그녀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다.
미나는 깨달았다. 자신의 몸속엔 창식의 흔적이 그리고 이 금지된 관계의 결과가 자라나고 있었다. 미나는 며칠 동안 혼자 고민에 휩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테스트기를 사용한 그녀는 결과창이 변해가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론 두 줄. 아! 진짜야. 미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뱃속에. 아버님, 아니 창식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나는 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창식을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나야, 왜 거기 있어? 창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가왔지만 미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금방 알아챘다. 아버님, 우리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식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저 아버님 아이를 가졌어요. 창식은 한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엔 놀람과 혼란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스쳐갔다. 진짜 인 거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다. 확인했어요. 두 줄이 나왔어요. 창식은 한동안 미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미나야, 미안하다. 미안해. 그런데 나 솔직히 기쁘다. 저도 무서운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오직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며칠 후 현수가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내려왔다.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취소되었다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난 것이다. 여보, 아버지! 현수의 밝은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미나와 창식은 마주본 채 얼어붙었다. 창식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들의 앞에 나섰다. 어이구, 웬일이냐? 갑자기? 응, 회사 일이 엎어져서 그냥 바로 내려왔지. 현수는 해맑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미나는 이미 뱃속의 작은 존재 때문에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입덧이 시작됐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현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여보, 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파. 그냥 시골 일이 좀 힘들어서. 하지만 미나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밤, 현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우연히 창식과 미나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해요? 배가 점점...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현수만 모르면 돼.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고 심장은 쪼개질 듯 아팠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하지만 이어진 미나의 말이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아버님, 그래도 이 아이는 저한텐 축복이에요. 그 순간 현수의 두 눈은 충혈되었고 주먹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미나와 창식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들려온 쩌렁쩌렁한 소리. 당신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현수가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나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창식도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하라고! 이 아이! 설마! 아버지, 당신이냐고!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창식은 그제야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래, 맞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순간 현수는 그대로 아버지의 멱살을 움켜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외쳤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의 울음과 절규는 마을 끝까지 퍼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집안은 한동안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현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쥔 채 아버지와 미나를 번가돌려 보았다.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창식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현수는 끝내 주먹을 들어 창식의 얼굴을 세게 후려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창식은 옆으로 쓰러졌지만 다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해요, 미나. 당신도 대체 왜 이런 짓을? 미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현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믿을 수 없는 악몽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가 그게 사랑이냐고! 창식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현수야, 나도 죽을 만큼 후회했다. 하지만 이젠 되돌릴 수 없다. 미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 현수는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좋아. 이제 와서 다 끝났어. 이 집, 이 가족. 이제 끝이야. 현수는 그대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밤새 뜬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식도 침대에 앉아 무거운 얼굴로 담배만 태우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창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젠 선택해야 한다. 우린 이 마을을 떠나야 해.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선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몇 주 뒤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났다. 창식은 오래된 집과 논밭을 모두 처분했고 미나와 함께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새로운 곳에서 두 사람은 부부처럼 살아갔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아무도 몰랐다. 그저 나이차가 많은 부부로만 여겼다. 미나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어. 창식도 그녀의 곁에서 늘 말없이 그녀를 지켜줬다. 농사를 다시 시작했고 작지만 조용한 삶을 이어갔다. 몇 달 후 미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아이는 창식의 진한 눈매와 미나의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를 닮은 예쁜 아기였다. 둘은 아이를 품에 안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야. 그래, 다시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다. 어느 날 미나는 우연히 마트에서 현수를 마주쳤다. 몇 년이 지난 뒤였다. 현수는 여전히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옆엔 낯선 여자와 어린 딸이 함께 있었다. 현수와 미나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다. 그리고 현수는 고개를 돌려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갔다. 미나는 가슴이 저릿했지만 더는 붙잡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미나와 창식은 이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나 세상에 태어난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인다. 우리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